투자처 100세까지 잘 걷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자, 오늘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주치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만영 원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딱 걸렸어요. 네. 자, 어르신들 뭐 아프시다 많이 그러시는데 뭐 한 군데만 아프신 게 아니잖아요. 뭐 가장 많이 아픈 데가 이제 목, 뭐 무릎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원장님은 그 무릎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원장님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거절하셨는데. 자, 그리고 저 어르신들 어디를 가장 많이 아프다고 가장 많이 그래요? 요즘은 운동도 많이 하고 취미 생활도 많이 하는데 통증 때문에 그거를 못하면 방문하게 되시는 거고요. 뭐 직업적으로 좀 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못할 때 힘들어하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아니, 사실 저희 가족 중에도 또 무릎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계세요. 이 무릎이 또 노년기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릎의 구조를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무릎 어디에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면 진료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 모형을 보면요, 우리 무릎은 우리 그 허벅지 뼈랑 다리뼈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 뚜껑뼈 이 세 개가 이루는 관절이고요.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안쪽, 바깥쪽 측부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건데요. 용어가 비슷해서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이 매끈한 부분, 우리 치킨에서 하얗게 나오는 부분이 연골이고요. 네.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 게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이게 반달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대, 연골, 연골판 이제 정말 정확하게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이 각자 아픈 부위에 따라서 이 병도 다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할 때는 그냥 무릎이 아파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무릎을 전공하고 나서부터는 무릎의 앞쪽, 안쪽, 뒤쪽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추할 수 있는 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평소에 본인이 무릎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뭐 하실 때 아픈지를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해서 오신다면 진료 받으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정확히 어떤 부위를 아픈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무릎을 또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보통 다칠 때는 어떤 걸 하다 잘 다치시는지, 그리고 어디를 주로 다쳐오는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위를 얘기하셨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다치시는 게 이제 정도가 있는데 보통 뭐 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다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추락이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특정한 구조가 다친다기보다는 그냥 무릎 전체가 뭐 으깨지고 해지고 뭐 거의 잘려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기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고서는 요즘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손상, 특히 인대, 연골, 연골판 손상 그런 것들로 많이 옵니다. 얘기만 벌써 들어도 난 섬뜩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무릎 질환하면은 제일 가장 이제 흔한 게 관절염, 그렇죠? 맞아. 아파. 난 다 아파. 관절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몸, 특히 관절은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요.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써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은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다쳐서 오는 외상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관절염도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려서 이게 오는 거기 때문에요. 과도한 사용이나 비만, 고령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초기에는 이 간헐적인 통증, 그다음에 뭐 붓기, 그다음에 계단 다니기 같은 특정 동작에서만 아픈데 이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이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오고 다리가 이렇게 O자로 바뀌는 변형도 오게 됩니다. 이게 또 통계적으로는 여성분들한테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부터 진단을 받고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관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무릎에 좀 취약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주변을 보시면 무릎하고 손에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무릎은 어깨, 손이랑 다르게 우리 체중을 짚고 다니기 때문에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리고 하지 중에 고관절, 무릎, 발목이 있는데 고관절과 발목은 관절이 생긴 모양이 다르고 또 연골이 단단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릎이 관절염이 많이 옵니다. 요거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공감 엄청 하실 텐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네. 집안일만 살살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관절이 아프지? 우리 엄마. 네. 우리 집에 왔다 갔어? 정말 많아요. 어머,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진짜. 그러거든요. 이 집안일만 해도 이 맞아. 관절이 악화될 수 있는지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만 했는데도 관절염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집안일이 무릎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바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네네. 네, 이게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거나 걸레질하는 게 대표적이고 네네. 이래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물론 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뭐 누구는 관절염이 오고 누구는 관절염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개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 배우님 집에 로봇 청소기 하나 드리세요. 아니 뭐예요 지금 자식이 돼가지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 출연료 입금되면 바로 됐어. 네. 정수기. 그러면 이제 치료법이 궁금하거든요. 관절염 치료하는 관절염 치료하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병원들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병원 오면요.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명확한 병변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우리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하는 수술, 관절경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아까 설명드렸던 무릎 안에 반월상 연골판 아니면 연골의 손상인데 내시경으로 다듬거나 아니면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거나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서 연골이 많이 벗겨진 경우에는 그런 수술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뭐 미세천공술이나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다리가 변형이 온 경우에는 절골술을 통해서 다리를 일자로 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소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퇴행성 그 관절염이 아주 말기가 돼가지고 그 어떤 치료든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말고 이러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이제 이런 반응. 인공관절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크고 무서운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숨이 나오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뭐 정형외과 수술 중에는 작지 않은 수술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고요. 수술의 결과가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할 건 없고 우리 흔히 그 충치가 있어서 치과에 가면은 그 충치 부분을 이렇게 다듬고 금리를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팠던 게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네. 무릎 인공관절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따라서 맞닿을 때마다 아픈 거를 우리가 다듬고 인공관절 금속을 씌워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뭐 요즘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수술하고 나면 막 무릎을 강제로 꺾고 막 재활하기 힘들다 네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건데 요즘은 진통제도 좋고요. 수술 방법, 기구도 좋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공 관절 말처럼 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되도록 참다가 좀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받으라고 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옛날 아니요? 얘기인데요. 또 옛날 옛날이래 그것도 네. 아이 진짜.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게 발전을 맞았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명도 짧고 했는데 네. 요즘은 인공관절 수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최근에 보고에는 30년 이상 쓴다는 보고가 그래요? 네,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번 수술하면 평생 썼어야 되는데 요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수술하는 재치한 술도 결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예. 이 아픈 거를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차도가 없는 이 말기의 관절염을 이제 수술 안 하고 미루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 일상생활도 다 제약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릎은 통증이 있으면 활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력도 빠지고 또 근력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심폐 기능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전신적인 건강에 전신 건강에 악화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바꾸는 부분 치환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 된다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슈가 했던 얘기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게 뭐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환자 한 분 만나볼 텐데 이분도 지금 환절염으로 엄청 고생하시다가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 이제 잘 걷게 되셨다고 하거든요. 예, 그 환자분 만나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관절, 무릎. 그만큼 질환이 찾아오기가 쉬운데요. 꽃집을 운영하는 신현옥 씨는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화분을 번쩍 드는 일이 잦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쪽 무릎이 말썽인데요. 무사히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좀 많이 하고 배달도 좀 많이 나가야 되는 편이고 해서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을 이제 결심하게 되죠. 이 보행에서 일단 불편하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게 전체적으로 다 불편한 게 많이 느껴졌죠. 1년 전부터는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도 심해졌는데요. 일이 바빠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다 2달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는 국소적으로 특히 이제 안쪽으로만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환자분도 이래 마음 먹고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국소적이긴 하지만 꽤 진행된 상태여서 이게 뭐 간단하게 관절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제 환자분이랑 남아있는 다른 수술 방법들 가지고 각각의 장단점, 그다음에 재활 과정 그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적 인공관절 치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3명 중 1명이 무릎 관절염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이 들수록 닳는 무릎, 참다가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왼쪽 무릎에 수술을 받은 상태로 경과가 좋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2달째 되시는데요. 다행히 그 정상적인 과정대로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달째로 통증은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이 평소의 생활 패턴을 좀 바꾸고 근력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정도 되셨기 때문에 이제 통증은 좋아질 시기인데 이제부터 꾸준히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여태 좀 아프시고 불편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전에 쓰셨던 대로 쓰면은 어쩌면은 또 망가질 수가 있어서 그런 생활 패턴도 조금 바꾸고 점점점 더 좋아지실 거고요. 이제 저희 뵙는 간격도 띄엄띄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뭐 울산 가깝다고 하셔도 그래도 이제 자꾸 오시면 불편하니까요. 울산에서 내가 이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건 추천을 받고 왔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 정도로 너무 만족합니다.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무릎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사우나 가서 이 수술인 부위를 조금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행도 좀 많이 조금씩 매일매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공도 열심히 치러 다녔으면 좋겠고 그런 게 지금 제 바람입니다. 너무 완벽하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죠. 네, 그 인공관절 치환술 가운데 이제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하신 그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요즘 그 인공관절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하는 그런 환자들도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 수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도 늘었지만 우리의 수명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수명만 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 수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이라 할지라도 운동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건강했던 무릎이 연골이 따랐던 것처럼 수술을 했던 연골도 자꾸 쓰게 되면 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인공관절이 따른 경우 우리가 재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다시 이게 바꿔서 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갈듯이 처음에 무릎이 아파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를 못할 때 인공관절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도 갈았던 인공관절이 다시 다 따라버리는 바람에 아프고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 재치환술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따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놨는데 그 주변에 뼈가 녹아서 인공관절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감염이 된 경우도 꼭 재치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 재치환술 하신 분들 중에 우리 김만영 원장께서 물론 뭐 제가 가장 기억에 남겠지만 저 빼고 진료 보셨나 봐요. 환자분들 중에 어떤 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이 전라도 쪽에서 와주신 어머니였는데요. 오, 네네. 이 다른 데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셨는데 이게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저런. 여러 차례 추가적인 수술을 했는데도 네. 감염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 인공관절 후에 감염이 되면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반복적인 수술도 필요할 수 있고 또 감염된 균에 따라서 치료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도 자기가 한 인공관절이 아니라면 감염된 경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네. 근데 다행히 또 멀리서 와주시고 했고 이 수술 과정에 대해서 잘 그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행인 거는 첫 번째 수술에서 그 감염된 인공관절 그 물을 잘 빼고 네. 그다음에 염증 치료를 잘 하고 두 번째 수술 만에 재치환수를 잘 완료한 경우인데요. 이 케이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사실 한 번 수술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수술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맞습니다. 이게 재치환술은 솔직히 좀 어려운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형외과 수술은 보통 이 피가 나지 말라고 수술 부위에 지혈대를 감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 2시간 안에 지혈대를 풀어주는 게 좋은데 재치환술은 기존에 박혀있던 인공관절물을 빼야 되는데 그 빼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인공관절 수술은 그 수술 후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 통증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좋아지는데 이 어디서 결과가 갈리냐면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게 해드리냐에서 이제 수술의 결과가 갈립니다. 근데 재치환수를 하게 되면 그 다리의 정렬을 맞추고 연부 조직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걸 맞출 수 있는 기준점이 거의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 그래서 수술의 난이도는 높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몰입해서 듣게 됐는데 저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을 때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무릎이 좀 불편해서 좀 이런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렵고 불편한 일을 했을 때 삶의 변화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이야, 누구 말이에요? 그 오시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네, 인공관절이 그런 일입니다. 하기 싫고 무섭죠. 그렇지만 단언컨대 인공관절 수술은요 최고의 수술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진행이 됐다면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냥 상황만 생각하면 이제 슬프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최고의 수술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의사는요, 이 담당 환자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그 환자분 못지않게 밤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다른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치의들은 다 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언제나 큰 힘을 실어드리는 김만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